여기가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마비가 우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들어본 건 있는데 뒷목이 뻣뻣하고 손과 팔이 저리며 다리 근력이 떨어져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뒷목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 척수신경을 누르는 질환, 바로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정확한 진료로 수술의 성공률을 높인다. 신경외과 전문의 장의성 원장. 후종인대 골화증은 중년부터 노년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모든 척추 부위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목, 경추 부위의 발생률이 높죠. 건축 일을 하는 김진홍 씨도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2년 전부터 조금 이런 현상이 있다가 지금 작년에 많이 이래 조금씩 이래 마비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왼손에 뭐 공구를 들면 자꾸 늘쪄버리고 그 2층 3층에서 일하다가도 공구를 늘쪄가지고 그 잊어버린 것도 많고 일단 또 내려가서 또 가져와서 또 일로 해야 되고 이 힘 자체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 쪽에 힘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고. 초기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뒷목이 뻣뻣하고 압박감을 호소하는 정도지만 김진홍 씨는 증상이 나타난 지 1년이 지나 손과 다리 감각, 근력까지 저하된 상태입니다. 예, 처음에는 저 손에 안 펴져가지고 어디 신경이 문제인가 해서 일단 한방가 가가지고 침을 한 며칠 계속 맞아보다가 그럼 뭐 한방에서도 모르더라고요 왜 그랬는가를. 지금 이 증상은 이 손이 잘 안 펴진 내가 이 강제로 안 펴는 이상은 이래 봤자 이래 안 펴집니다. 제가 원래 이 양손잡이였는데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썼는데 왼손도 이래 뭐 젓가락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젓가락질 힘 자체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이 증세가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점검으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데요. 그리고 좀 나와보세요. 잠시만. 안 되네, 그죠? 잘 안 돼요. 안 돼. 자 반대편 해보시고. 자 반대편도 안 되나. 사지 부전마비를 해가지고 양쪽 손, 양쪽 팔에 힘이 없으셔서 오셨어요. 목뼈 가운데 척수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쪽 팔로, 양쪽 다리로 내려가게 되겠는데 하얗게 된 부분은 다 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척추관에 지나가는 이 부분이 뼈예요. 뼈가 많이 자라서 신경들 거의 이게 굉장히 좀 여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괜찮은 부위에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뼈가 자라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자라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아주 바위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서서히 다 자라 나온 뼈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후종인대가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져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후종인대 골화증. 증상을 완화하려면 척추관을 넓혀줘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줘야 합니다. 척추관을 이제 5군데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신경들을 좀 더 넓혀줄 그런 생각인데 워낙에 지금 상태가 심해서 혹시 수술 끝나고 또 환자 상태가 또 변화가 있고 사지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앞쪽으로 가서 또 수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긴 수술이 예상됩니다. 후방접근법으로 수술이 진행돼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경추를 고정시키고 피부 절개에 들어갑니다. 검사상으로 병변이 나타난 부위를 찾아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과 신경 구멍을 넓히고 눌려있는 척수신경과 신경근을 풀어줍니다. 목뼈는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곳으로 척수를 보호하고 척추를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수술을 할 때 척수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어 고난도의 수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와,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 추간공을 넓혀주고 구멍을 뚫어 신경을 풀어줍니다.
김진홍 씨의 뼈가 얇은 편에 속해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의료용 고속 드릴로 한쪽 편의 척추뼈들을 잘라내고 반대편에는 얇게 흠을 내어 나사못을 삽입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거의 70% 정도 됐고요. 다 넓혀놨습니다. 이제 고정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지금 고정하는 것도 이제 쉽진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너무 가늘해 남들보다. 벌어진 양쪽 척추뼈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용 금속판을 덧대고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총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척추 5마디를 넓혀놨고요. 그 다음에 가시신경 3군데를 다 넓혀놨습니다. 이제 유착이 너무 심해서 이제 피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뼈가 약해서 거기에 대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좀 약해서 좀 곤란한 점은 그런 점은 조금 있었지만 무난히 다 끝났습니다. 하기 전보다 힘이 좀 들어가시고요. 만세할 때 힘 빠지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제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다 펴지시네요. 그래도 오른쪽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 그래도 거진 다 펴졌다. 손과 팔이 저렸던 증상이 해결됐고 걸을 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 걸음걸이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완전 회복은 이제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술전보다는 물론 이제 많이 나아질 겁니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실 거는 수술 전만큼 이렇게 일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일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손의 감각 저하 문제가 해결돼 이제는 손을 폈다가 오므리고 힘을 주었다가 뺐다 하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일주일 만에 손의 감각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걸을 때도 못 펴고 걸었는데 지금 이제 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고 왼팔도 이래 수동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아진 것 같다는 몸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좋죠 지금. 수술 시기가 늦어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습니다. 동시에 전기 치료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래도 몸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기분은 좀 좋지.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번 주 다음 주만 되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일반 사람들 안 다니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부풀어 있지요 지금. 예.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후종인대 골화증. 그러나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리가 좀 그 걸음걸이가 약간 좀 둔하면서 힘이 빠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양쪽 손을 잘 못 쓰기도 하고 팔다리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추의 병인데 또는 흉추의 병인데 다리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허리 진단을 받고 심지어 허리가 나쁜 경우에는 허리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 허리 병증이 있다면 흉추나 경추를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MRI 등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자그맣게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8년 전 정세봉 씨도 이 질환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흉추 여기가 저 다리가 절었었어요. 여기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심해 걷는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려도 감각이 없고 손을 쓰지 않으면 들어 올릴 수도 없었는데요. 왜 그러지 그냥 그랬죠. 이제 여기가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마비가 파스 붙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눌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상하다 그랬지. 그래서 괜찮겠지 그래서 파스도 붙여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게 나중에는 막 이쪽으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양산에서 오시는 거니까 그죠? 당시 대형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뼈가 더 지금 6번, 7번 흉추 사이에 심한 후종인대 고라증과 하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흉수병증까지 있었죠. 왼쪽 편은 전에 여기 이제 돌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대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더 이상 자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지 마비의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고 일어날 때 좀 불편하시고 왼쪽 가슴으로 해서 자그맣게 절개를 하고 후종인대 그 고라된 부분을 현미경 아래서 천천히 제거를 했죠. 안정화되고 신경은 전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누른 경우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일이 최고로 하고 싶어요. 일이 최고로 하고 싶어요. 일. 돈 벌고 싶고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스물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추 후종인대 고라증이 생겼던 황성현 씨. 당시 군대 생활을 하다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군대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파져가지고 이제 알게 됐고요. 뭔가 이게 끊어지는 것처럼 누가 이 허리 안쪽에서 이 허리를 막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끊어지는 것처럼 되게 아팠고요. 또 저는 이 허벅지 위쪽이 이렇게 터질 것처럼 되게 아팠어요.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이제 제대로 눕지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이랑 대변 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심각한 상태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았습니다. 황성현 씨는 그동안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수술 6개월 만에 히말라야를 올랐습니다. 속상했어요. 사실은 좀 속상했어요. 허리 수술을 하고 군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일단 첫째는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되게 속상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뭔가를 큰 거를 통해서 도전해서 극복을 하면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하면서 TV를 보다가 네팔 히말라야를 딱 보고 내가 저기 갔다 오면 해결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고 이제 알바 해가지고 돈 모은 다음에 갔다 오게 됐죠. 7년 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나사못을 써서 뼈를 고정하는 유합수를 진행했습니다. 황성현 씨는 유합수를 받지 않고 골화된 부위만을 제거했습니다. 척추 1, 2번 사이가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굉장히 이제 심했었는데 지금 이게 7년 뒤에 찍은 사진이 오늘 요 사진입니다. 보니까 다 잘 돼 있고 이 부분도 여기도 요 구멍을 통해서 수술했었는데 다 잘 돼 있네요. 신경도 이제 뭐 재발도 없고 더 나빠진 것도 없고, 만약 그 당시에 여기에 유합수를 했다면 요 위아래가 또 나빠졌겠죠. 사실 그냥 제가 되게 막 많이 하진 않지만은 종종 허리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근육 세우는 운동을 좀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많이 찾아봤는데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 바르게 하고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저는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일부러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걷기 운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럴 계획이에요. 또 수영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요즘은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수영하려고 하고요. 신재영 씨는 경추의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1년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할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아직도 목 뒤편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냥 최상으로 하면 고개를 항상 숙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회사에서는 보조 탁자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책을 밑에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보조 탁자처럼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끔 노트북을 얹어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집에서 뜀뛰기,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1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몸무게도 늘고 근육도 생겼습니다. 이 손발이 저려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지금 다 났었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갑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 가능해졌죠. 아팠을 때는 이제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걸을 때도 굉장히 이제 저는 또 조금 빨리 가는 편이고 좀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도 굉장히 막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왼쪽 어깨부터 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저리고 쑤신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 뒷부분이 뻐근하고 손과 다리의 감각이 떨어져 걸음걸이뿐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신체 검사 결과에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뭔지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고 해서 목에서부터 이 신경을 누르는 것 때문에 하반신 전신이 마비가 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마취가 깨고 나서 손 발가락 그 마비 저리던 게 97%가 딱 좋아졌어요. 거짓말같이. 진짜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여보 이게 정말 다 낫았다. 꿈같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이제 수술한 거 났을 때까지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수술 부위의 정기적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양손의 감각이 좋아지고 찌릿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실려 이젠 뛰어다녀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평생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근데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또 사진을 봤는데 아주 심각하고 증상은 없었지만 소리 없이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견됐을 당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유념하시고 진찰을 받고 의사한테 이제 그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거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도 수술이 어려운 편인데요. 신재영 씨는 수술이 까다로운 입원 경추를 포함하고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과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여기 이제 돌덩어리고 여기 보면 신경 꽉 누르고 있는데 여기가 눌렸던 게 이제 풀리니까 여기 보면 허옇게 보이죠? 오죽했으면 위에 신경 다발이 이렇게 두껍고 여기도 이렇게 저 굵기가 두꺼우면 여기도 그렇게 두꺼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신경이 막 가늘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도 수술한 부위뿐 아니라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자세로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는데 여기 보면 세 마디에 이렇게 심하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목에 대한 그러니까 경추뿐만 아니라 경추의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목뿐만 아니라 허리를 잘 이렇게 곧게 세워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수술한 부위가 위아래가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가 제일 중요하시고 더불어 평소 때 이제 근육 같은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이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경이 눌려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경우에는 병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혹시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돼야 될 쯤이 되면 그때는 주저앉고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술 시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증상이 발현되고 뭐 했는데 다른 치료로는 이거는 이제 증상이 잠시 완화될 수는 있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 이제 신경은 그러면서도 조금씩 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